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계속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시각화했습니다. 확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잭 캔필드. 전 세계 5억 부 이상 판매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공동 저자이자 아메리카의 성공 코치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삶에 직접 적용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 응답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방송을 듣고 싶다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주파수가 어긋나 있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간절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 즉 믿음의 진동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캔필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필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잠재의식이 실제로 믿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확언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리 없어 라는 목소리가 속삭인다면 우주가 수신하는 신호는 확언이 아닙니다. 그 속삭임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우주에 말을 겁니다. 당신이 시각화를 했는데도 확언을 반복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오늘 밤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 아래에 깔려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소망보드 앞에 앉아 꿈의 집을 바라보면서도 내면 어딘가에서 이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면 두 신호는 서로를 상쇄합니다. 끌어당김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당신이 믿는 방향으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경계에 놓입니다. 이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방어막을 내리고 외부의 언어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캔필드가 강조한 것처럼 믿음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드는 순간 반복되는 언어와 이미지는 잠재의식의 깊은 층에 조용히 새겨집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몸의 무게를 느끼며 내려놓으십시오. 잭 캔필드는 말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 문은 항상 당신 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믿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문은 열리기도 하고 굳게 닫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문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현실을 조용히 설계해 왔는지를. 잭 캔필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방출하고 있는 진동의 주파수를 듣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선한 사람의 편도, 악한 사람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력처럼 완전히 중립적인 우주의 원리입니다. 캔필드는 우주를 중립적인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당신이 아름답기를 바란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울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며 내보내는 에너지 그 자체에 반응합니다. 원하는 것과 방출하는 것이 다를 때 우주는 항상 방출되는 것에 편을 듭니다. 주파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캔필드는 말합니다. 생각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감정이 결합되는 순간 비로소 강력한 진동 신호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풍요를 생각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면 우주가 수신하는 주파수는 풍요가 아니라 결핍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곧 당신이 우주에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캠필드는 소리굽쇠의 비유를 씁니다. 방 안에 수십 개의 소리굽쇠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중 하나를 두드리면 오직 똑같은 주파수로 맞춰진 소리굽쇠만이 저절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 기회, 상황만이 당신의 삶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 정렬의 문제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주파수 다이얼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원하는 방송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내면을 정확히 맞추지 않는 한 그 현실은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신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캠필드는 말합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생각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긍정의 영역 안에 두어야 한다고. 그것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주파수 위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방출하는 주파수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인 것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들의 결과다. 잭 캠필드. 당신은 매일 밤 원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더 많은 돈, 더 깊은 관계, 더 자유로운 삶.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현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잭 캠필드는 말합니다. 욕망은 표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의식적 욕망과 잠재의식적 믿음이 충돌할 때 언제나 잠재의식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당신이 잠든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식은 깨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시각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어차피 안 돼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가 바로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제한적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반복해서 들은 말, 실패 후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켜켜이 쌓여 굳어진 것입니다. 돈은 원래 어렵게 버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 사랑받으려면 먼저 완벽해야 해. 이런 생각들은 처음엔 그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사실처럼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진실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맑고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시각화이고 긍정화건이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통과해야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두려움과 자기 불신으로 오염된 필터.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오염된 필터를 통과한 물은 탁해집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통과한 결과물입니다. 필터를 바꾸지 않으면 붓는 물의 양을 늘려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 방화벽인지 아십니까? 컴퓨터 방화벽은 외부의 신호를 차단합니다. 잠재의식 속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풍요의 신호를, 기회의 신호를, 연결의 신호를 내부에서 조용히 차단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역시 나한테는 안 오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호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방화벽이 막아낸 것입니다. 이 방화벽은 당신을 지키려고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돈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그 믿음이 욕망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잭 캔필드는 말합니다. 믿음을 바꾸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현실은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먼저 빛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감사일기도 썼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감의 문제입니다. 자격감이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도 된다는 내면 깊은 곳의 허락입니다. 이 허락이 없으면 우주가 문을 열어도 당신의 손이 손잡이를 잡지 않습니다. 잭 캔필드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된다고 느끼십니까?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이나 8을 적었지만 그 숫자를 쓰는 손이 망설였습니다. 캔필드는 말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바로 답입니다. 머리가 10을 원해도 몸이 기억하는 숫자가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자격감이 낮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면 그것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리고 그 두려움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회를 앞에 두고 스스로 물러서거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작은 실수로 그것을 끊어냅니다. 이것은 의지의 약함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이 정도가 나의 수준이라고 설정한 한계선을 지키려는 자동 반응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격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백 번 반복된 작은 메시지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욕심 부리지 마.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거야. 부모의 말, 교사의 눈빛, 친구들 사이에서 느낀 소외감. 이 메시지들은 어린 뇌에 깊이 새겨졌고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몸을 느껴보세요. 어깨가 살짝 올라가나요?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나요? 그 긴장이 바로 자격감의 지도입니다. 기쁨보다 먼저 긴장이 온다면 잠재의식은 아직 그 현실을 낯설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진단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몸이 솔직하게 알려주는 출발점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격감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새겨진 메시지는 새로운 반복으로 덮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이 강연이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입니다. 캔필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지 그것을 아직 믿지 않을 뿐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현실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잭 캔필드는 한 신경과학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그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신경 가소성.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각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뇌의 물리적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 반복된 생각이 굳어져 믿음이 된 것입니다. 빗물이 같은 자리를 계속 흐르면 결국 깊은 물길이 생깁니다.
신경 경로도 똑같습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수천 번 반복했다면 그 생각은 뇌 속에 깊은 고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늘고 얕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을 매일 꾸준히 흘려보내면 그 길도 점점 깊어집니다. 뇌는 어느 길이 더 자주 쓰이는지를 기억합니다. 캠필드는 확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과 감정은 실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성공한다를 100번 읽어도 그 말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확언을 말할 때 그 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가슴이 열리는 감각, 그 감정이 함께 실릴 때 비로소 신경 경로에 새로운 신호가 전달됩니다. 감정은 확언의 연료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직후 뇌가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머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의 방어막이 얇아지고 잠재의식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캠필드는 이 시간을 재프로그래밍의 황금 시간대라고 불렀습니다. 낮 동안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닿지 않던 깊은 층에 이 순간만큼은 새로운 씨앗이 직접 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원하는 미래의 감각을 단 30초만 느끼는 것이 낮 동안의 2시간짜리 노력보다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들으며 잠들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재프로그래밍을 시작한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바로 그 경계에서 오늘 밤 들어온 말들이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캠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밤도 일하고 있다. 무엇을 들려줄지는 당신이 선택한다. 믿음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밤처럼 조용히 반복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뇌에 흘려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뇌를 물리적으로 재조각하고 있다. 그리고 잭 캠필드는 덧붙입니다. 반복이 믿음을 만들었다면 반복이 믿음을 다시 쓸 수 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는 새로운 물길을 향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나는 충분히 시각화했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다면 잠시 그 질문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열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는 매일 시각화했는데 왜 안 되지? 캠필드는 말합니다. 시각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시각화를 하는 동안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이고 있었다고. 이건 나한테 일어날 리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속삭임은 소리가 없지만 주파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소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방출하는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시각화의 이미지보다 믿음의 진동이 훨씬 강하게 현실을 빚습니다. 두 번째 오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 표면의 긍정은 얇은 종이와 같습니다. 그 아래 두려움이 살아있다면 두려움이 더 강한 주파수를 냅니다. 나는 풍요롭다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월세가 밀렸는데 어쩌지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면 우주가 수신하는 신호는 후자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를 말할 때 몸이 느끼는 감각을 읽습니다. 긍정의 언어 뒤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포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기다.
캔필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칙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중력이 믿는 사람에게만 작용하지 않듯 끌어당김의 법칙도 당신의 동의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법칙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법칙은 정확하게 당신이 방출한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단은 무엇일까요?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망은 충분히 강합니다. 문제는 욕망과 믿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의식과 안 된다는 잠재의식이 동시에 신호를 보낼 때 두 주파수는 서로를 상쇄합니다. 캔필드는 이것을 내면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충돌이 있는 곳에서는 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진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선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거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거울 앞에선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현실을 만들어낸 내면의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어떤 주파수를 품고 잠드는지가 내일의 거울을 결정합니다. 잭 캔필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바깥 세계는 언제나 당신의 안쪽 세계를 반영한다. 오늘 밤 우리는 5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우주는 욕망이 아닌 주파수를 듣는다는 것, 잠재의식 속 믿음이 현실의 필터로 작동한다는 것, 자격감이 현시의 문을 열거나 닫는다는 것, 반복이 뇌를 물리적으로 다시 쓴다는 것, 그리고 끌어당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주파수에 있다는 것. 이 5가지는 하나의 진실로 수렴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에 응답합니다. 잭 캔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라디오 수신기와 같다고.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현실이 수신됩니다. 입으로 나는 풍요롭다고 말해도 잠재의식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면 우주는 후자에 응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파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복과 감정을 통해 언제든 재조율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재조율의 첫 번째 밤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단 한 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나는 누굴 받을 자격이 있다. 빈칸에는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넣으세요. 돈이어도 좋고 사랑이어도 좋고 건강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 문장이 가슴 안쪽에서 울리도록 느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품은 채 눈을 감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수면 직전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한 문장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잠이 든다고 해서 잠재의식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잠재의식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수면 중 뇌가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렬하고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잠들기 직전에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은 당신이 자는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며 눈을 감는다면 그 감각은 수면 내내 잠재의식 안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이것이 잭 캔필드가 말한 수면 전 확언의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자면서도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직전에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밤도, 모레 밤도. 21일이 지나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잭 캔필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을 결정한다. 오늘 밤이 그 첫 번째 밤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잠재의식은 그 작은 신호를 결코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내일 밤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만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딱 한 번 천천히 진심으로 말하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제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